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많이 추워졌어요.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역대급 한파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반팔을 입다가 바로 이제 롱패딩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 다가왔는데, 어찌됐든지 그런 역대급 한파 속에서 43조에 대한 투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움직일 만한 최대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받기까지는 참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힘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뭐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부터죠. 보면 이제 일요일부터 서울 최저기온 0도 역대급 10월 한파가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보면 이게 몇 년 만에더라. 거의 10월에 이렇게 추워진 게 또 역대급이라는 뉴스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이번 주는 적어도 집 밖으로 나갔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이번 주까지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5도 이하, 심하면 영하권까지도 빠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10월 추위가 주말까지 일단 계속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런 추위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또 본격적인 추위가 또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매일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매일 사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의 우리가 이제 계절적 수혜라고 있어요. 계절적 수혜라든지 이제 뭐 시즌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라든지 봄철 같은 경우는 뭐 이사 간다든지 해서 이사 관련주, 뭐 여름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그 다음에 겨울철에 우리가 알다시피 보일러 난방 뭐 이런 거 되죠. 그래서 뭐 봄도 뭐 황사 관련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봄에는 이사를 많이 간다 해서 이사 관련주가 좀 더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관련주.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사 관련주로 뭐 가전 이런 것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방금 얘기했던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 보통 미세먼지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겨울은 이제 난방이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제 뭐 가스 관련 등등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특정 날에만 움직이는 그런 특정 수혜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관련된 종목을 알아서 나쁠 건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움직인 건 아니고, 보통 움직일 때가 언제 움직이냐고 하면은, 왜 제가 이 방송을 찍냐고 하면은 역대급이라는 이슈가 붙으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면서 전력대라는 뭐 이슈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폭염에 에어컨, 폭염해가지고 뭐 역대급 폭염으로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움직였고, 과거에도 보면은 역대급 한파라는 이슈가 붙을 때마다 보면은 한파 이슈에 뭐 보면은 굉장히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가을이 없어졌어요. 내가 봤을 때 올 겨울 왠지 또 너무 추울 것 같아. 뭐 요즘은 진짜 겨울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겨울마다 역대급 추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반팔에서 이렇게 패딩으로 넘어갔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추위가 갑자기 찾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은 진짜 역대급 추위가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보통 어쨌든 겨울철 수혜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방금 얘기한 뭐 난방기기, 아니면 도시가스, 아니면 아웃도어, 아니면 조류독감, 뭐 이 정도로서 관련된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은데, 사실 이 중에서 뭐 하나하나 뭐 다 찍어서 얘기하긴 그렇고, 이 관련되어 있는 수혜 중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오늘 이제 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통에 이제 아무래도 보면은 난방기기, 도시가스, 아웃도어, 조류독감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여름철에도 보면 알다시피 에어컨이 제일 크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도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난방기기 쪽으로 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난방기기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최근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센코라는 종목이
센코라는 종목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 나있냐고 하면 뭐 전기 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센서와 센서 기반의 가스 안전기기, 환경기기 그리고 IoT 기기를 자체 개발할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일단 뭐 IoT 자체로 보면 이제 4차 산업으로 보면 되겠고요.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사실 여기에 대놓고 보일러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없어요. 이 기업이 하는 것만 보면은 가스 안전기기 분야의 선두주자, 가스 안전기기 센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지 보일러 관련되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근데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누출 사고가 좀 많았죠. 그래서 화재도 많았고. 그래서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가 법으로 바뀌었냐고 하면은 이제 보다시피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뉴스 나와 있는 것처럼 일산화탄소에 대한 이 경보기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 새로 설치하거나 뭐 교체하는 숙박에 대해 가지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치되는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런 숙박 이런 데는 교체를 이미 해야 되고요. 앞으로의 이런 모든 가스보일러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펜션, 민박 이런 거 뭐 따라 뭐 하면서 경보기 규제 맞게 설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고 하면은 이 센코라는 기업 자체는 일산화탄소 관련되어 있는 경보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죠? 센코 같은 경우가 지금 경보기 법제화로 메이커 보일러 3개사에 이제 일산화 경보기를 납품하고 있고, 매출이 4분기에 반영되면서 뭐 어쨌든 이게 작년 4분기, 작년 뉴스예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반영돼서 매출로 80억을 예상한다 하는데, 보다시피 메일러 보일러 3사예요. 3사. 이제 이 보일러 3개 모두, 메이저 보일러 3개, 3사에 모두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수록 이 센코도 똑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디가 좋아지든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3사 같은 경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서 기업 보고서 제가 뜯어왔습니다. 사업 보고서. 보면은 이거예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개발했고, 그래서 연간 150만 대의 보일러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 중 경동, 린나이, 대성셀틱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량이 약 120만 대에 감하면 여기다 어쨌든 이 3개사에다가 내가 보급을 해요. 그래서 연간 120만 대 안정적인 판매를 통해 160억에서 200억의 고정 매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간 150만 대가 우리나라에 생산되는데 그 중에 이 대형 3개사를 다 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120만 대 보급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사실 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수혜는 최대 수혜는 이 기업이 받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제가 앞에 이제 43조 투자라 했잖아요. 43조 투자. 43조 투자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수소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은 행사 전 정의선 뭐 얘기하면서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 2030 수소 경제 분야 얘기하면서 43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규조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분야 참여가 늘어나면서 수소에 대한, 그래서 뭐 했어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하면서 수소차,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보급 등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도 수소차에 대한 거 성장시킨다. 얼마 43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수소차 시장이 성장됨에 따라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걸어다니는 폭탄이다라는 이야기가 잘못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수소에 대한 이 안전장치, 뭐 수소가 말했다시피 이런 거 샌다든지 나온다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수소 누출 장비에 대한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 센코의 뉴스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 센코는 수소 관련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센코는 최근 국내 수소 자동차 서비스 센터 1,400여 곳에 수소 누설 검지기를 공급했고요. 수소 누설 검지기 관련해서 뭐 있어 정부 신제품 획득 통해 기술력도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시장조사 업체에서 리포트 링커의 자료에 따르면 시장에서 수소 연료전지차의 규모는 2만 168대로 예상되며 뭐 늘어날 거라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서 생코에 뭐가 된다? 수소 누설 검지기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소차 시장이 성공하면서 수소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뭐 한다? 생코라는 기업은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이번 겨울 역대급 한파를 통한 이제 또 겨울철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대형 3사 보일러의 부품을 납품하는 생코가 사실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했다시피 수소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탄소 중립 이슈를 통해 가지고 수소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 그럼 수소차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수소 누출에 대한 누설 검지기까지 이 함께 보급하고 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생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 실적을 뭐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이 종목이 그래도 우량한 투자로서 괜찮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종목이 이거예요. 이 종목이 생코가 뭐냐고 하면은 그 대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다.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하려면 전문가 뭐 필요하고 어쨌든 뭐 필요한데 이 생코라는 종목은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 특례가 상장한 게 뭐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이 사실 상장 폐지 사유 조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15년 보면은 거래소는 제도 도입 이후 15년간 상장 폐지된 기술 특례 기업이 없고 관리 종목 등 사유 발생도 일반 기업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뭡니까? 기술 특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을 보고 특례 상장을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오히려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겠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코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몰캡의 저가형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우량주적 성격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흐름을 봐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장대 양봉을 뽑아내요. 그러니까 영망치가 됐든 뭐가 됐든 장대 양봉의 몸통의 캔들이 있으면은 1, 2, 3, 4, 5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라고 했죠. 그래서 5등분을 했을 때 이 종목이 뭡니까? 이 종목이 반등을 주려면은 분할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은 보통의 이 몸통의 5분의 3 지점까지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고 이 구간대를 크게 안 깨면은 많이 깨봐야 4. 그래서 분할 매수 구간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많이 깨면 한 4 정도. 그러면서 다시 안착하고 이걸 돌리고 25,000대를 다시 뭡니까? 이 몸통을 뚫어냈을 때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차트적인 흐름이. 그래서 생코라는 종목이 가격대는 제가 좋아하는 가격대는 아니지만 이 차트의 흐름만 봤을 때는 이 몸통에서 지금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반까지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